연준에 속지 말고 한국은행에 당하지 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민들의 이 목숨을 이용하는 연준과 한국은행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뭐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새벽에 지금 미 증시를 보시면은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방송을 한번 제가 했습니다. 그저께 방송을 했을 때, 자, 금리 인하가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 2023년에 없다라고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뭐 빠르게는 시작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상당히 급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가 급한 거는 한국이죠. 한국은 매우 금리 인하가 급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가 올해 안으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 급하지 않다. 네, 그래서 뭐 한 상반기가 지나게 되면은 뭐 상반기가 좀 지나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겠고, 네, 그것은 좀 희박하겠지만 한국의 경우는 상반기 내중으로는 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저는 3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일제에 급등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급등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임금 상승에 대한 둔화라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연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 실업률을 보니까 3.5%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임금 상승률은 0.1%가 지금 각기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이제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인플레에 대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같은 경우는 3.5% 정도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이게 미국으로 따지면 이게 완전 고용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3.5명 정도가 놀고 자빠진 거죠. 네, 그러면은 뭐 96.5명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3.5명이 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완전 고용이죠? 완전 고용이란 것은 전체가 100% 다 일을 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았을 때 완전 고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3.5명은 뭡니까? 실업률을 가지는 이 3.5명은 자발적 실업이라는 겁니다. 자발적 실업. 미국은 자발적 실업이 한 3%에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자발적 실업입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3.5%에서 뭐 그 정도 수치 정도 되면은 미국 시장은 고용 시장이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 실업률이 3.5%면은 완전 고용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에 비해서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실업률 자체는 굉장히 좋고 그래서 임금 상승률은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 지금 소비 지표와 고용 지표 그리고 이 고용에 대한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고용 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 지금 이 고용 시장이 좋습니까? 이거죠. 자,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요. 새 일자리 기여도가 한국이 다 줍니다. 지금 여기는 삼성전자 공장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전. 그래서 여기서 있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고 왜 이렇게 지금 미국에 못 가서 안달이 났는지 보시면은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많이 줘요. 뭐 법인세라든가 뭐 지금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에 따라서 자기들이 뭐 알아서 만듭니다. 뭐 법인세도 자기들이 뭐 따라하고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금도 지자체가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문제점이 뭐죠?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인센티브를. 네, 인센티브를 안 주죠. 세금 감면도 해주지 않고 땅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법인세를 낮춰주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왜? 이게 고용을 가장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법인세를 그냥 대폭적으로 낮춰줍니다. 한 몇 년 동안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땅도 무상으로 주고 집도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
그러면은 이걸 인센티브를 지자체에서 주려고 하면은 이 누가 반발합니까? 노조가 반발하죠. 노조. 왜? 아니 자기들하고 관계없죠. 아무래도 법인세라든가 뭐 인센티브를 좀 준다, 세금을 감면한다, 뭐 지방세라든가 감면해주게 되면은 노조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죠. 근데 이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노조들은. 왜? 왜 이걸 반대하죠? 세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도 적지도 그대로 유지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법인세를 낮춰준거나 아니면은 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은 지자체에서 주려고 하면 노조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자기들의 착취라고 보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착취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거를. 네, 이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 혁명이라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관점으로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지금 이 노조들의 얘기를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기업은 당연히 기업 활동하기 좋은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금도 적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지금 모든 일자리를 대부분의 일자리는 새로 만들어주는 일자리는 한국이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 보시면은 신규 일자리를 상위 10개국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냐? 1년에 3만 5천 개 만들어줍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줘요. 일자리를.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죠. 계속 줄어들고 미국은 일자리를 한국 기업들 1년에 3만 5천 개를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한국은 어떻게 돼? 한국은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금리 인하해야 되고 법인세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분권이라고 하죠. 지자체에서는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줘야 됩니다.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아니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미국처럼 이렇게 뭐 시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렇게 탄탄한 이유는 무엇이다? 모든 이유는 한국에서 지금 일자리를 기업들이 다 만들어주고 있다. 삼성, LG, SK, 뭐 현대, 네, 전부 다. 자,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본론이네요. 연준 우리를 예측하지 말하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없다 일축하는 이 거짓말이라 했죠. 거짓말. 연내 무조건 금리 인하합니다. 금리 인하할 확률이 이제 100%라고 보고 있어요. 자, 금리 상단에서 우리가 금리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금리 최고점 찍었어요. 이게 만약에 뭐 A%라 칩시다. 만약 예를 들어갖고 뭐 4%라 칩시다. 그러면 이 상단에 있죠. 상단에서 있는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6개월. 그러면은 지금의 인플레가 둔화된다 그러면은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뭐 그 정도가 지금 보시면은 금리 상단이 되겠죠. 만약 여기가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겠죠. 이 올라간 폭의 상단이 있을 겁니다. 이 상단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한다고 하면은 올해 1월 아니면 2월 정도가 금리 꼭지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한 7월달, 8월달 정도 되면은 미국은 당연히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금리 상단에서는. 금리 하단은 오래 버티는 경우가 있어도 금리 상단은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미국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고용이라든가 소비 이런 것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자, 이거는 6개월 정도를 앞당겨야 됩니다. 미국보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인플레 목표 뭐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과거에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옵니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했고 2021년 7월 달에 이런 얘기했어요. 2021년 7월 달, 8월 달은 전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 하면서 면준 믿어달라 했잖아. 우리 믿어줬어요. 누가 믿어줬습니까? 서민들이. 자, 서민들이 믿어주면서 어떻게 했냐? 자, 이때 미국은 3월 달에 지금 2022년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인상을 했죠. 3월. 자, 이때까지 계속 금리를 묶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인플레가 이제 안 올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뭐 금리 올라갈 일 없다고 그랬고 이때 서민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말을 믿고 연준의 말을 믿고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식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연준과 관계된 투기 세력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연준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도 이것을 일시적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거를 기간을 7개월에서 8년을 끌었다는 겁니다. 왜 끌었냐? 자기들이 물건을 팔려고 했던 겁니다. 물건 사이즈가 몇 경이에요. 몇 경. 주식이라도 부동산이 몇 경을 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지금 시장을 조작했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연준이죠. FRB, FED의 이 말을 지금 믿을 수 없는다. 시장은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전부 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전부 다 거짓말. 투기 자본에 놀아나면서 전부 다 이 사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7월을 보시면 밑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면서 거짓말했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2022년도 12월 달이니까 2021년도 12월 달 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FED 목표치 2%에 가깝게 내려갈 것이라면서 또 거짓말했다. 왜? 자기들 물건을 팔 시간 주식이라든가 이거 팔 시간을 지금 둬야 되니까 덜 팔았으니까 다 팔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했어요. 마치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시장에 서민들에게 내비쳤는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2022년도 12월 작년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 갈 길 멀다. 왜? 다 팔았거든. 그러면 지금 왜 또 공포를 줍니까? 이때는 희망을 줬죠. 희망을 주면서 서민들에게 물량을 다 넘겨버렸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 2022년도 12월 작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하죠. 공포. 왜? 주식이라든가 이 자산시장을 더 급락을 시키려고 아직 덜 산 거야. 지금은 다 안 샀습니다. 다 안 샀어. 세팅이 안 끝났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진짜 나쁜 놈들이 누굽니까? 한국은행이에요. 연준은요, 그나마 좀 양심은 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진짜 양심 없습니다. 이창용 총재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고금리. 이딴 소리예요. 지금 완전 진짜 개소리 중에 개소리입니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 낮추는 데 도움된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서민들이 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채시장 왜 갑니까 지금? 왜 가요? 은행에서 대출 안 되니까. 돈이 융통이 돼야 되겠죠. 생계는 해야 되겠죠. 돈 없이 생계가 됩니까? 가게는 지금 운영을 해야 되겠죠. 사채시장을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높은 가계 수준 낮추는데 도움. 결국에는 가계 수준 낮춰집니다. 왜? 다 자살하니까. 한강다리 다 올라갑니다. 한강다리.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무슨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 낮아지잖아. 우리 IMF 때 어땠습니까? 이거 IMF 직원이잖아. 아시죠? IMF 때 어떻게 됐어요? 예? 이거 환율을요, 그 금리를 20% 올렸습니다. 금리를. 왜 20% 올렸습니까? 환율 방어한다고. 그러면은 환율이 어떻게 된대? 안정된대. 20%까지 금리를 올려놓고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이 뭐라고? 우리나라가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국제 투기자본들, 국제 글로벌 시장은요,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을. 자기 혼자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핑계. 그래서 빅스텝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 환율 상승 기대에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환율 상승한다고 앞으로 이제 빅스텝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10% 아니면 금리입니다. 20%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10% 되든 20% 되든 시장의 기준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뭐시라고? 우리나라 혼자 금리 20% 올려보세요. 환율 뭐 안정이 되나? 우리나라 금리 제로금리 내려보세요. 뭐 환율 급등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80년대까지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 시대로 넘어왔는데 무슨 금리를 가지고 지금 국제 뭐 자본이동 일어납니까? 금리 가지고. 금리 먹으려고 자본이동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환율이 안정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가 최대로 벌어졌죠. 근데 오히려 안정이 되는 거야. 이 사람 논리라면 안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금리 차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제는 이제 환율 가지고는 얘기 안 돼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얘기 안 되니까 이제는 물가 안정으로 다시 온 거예요. 물가 안정. 자, 이런 식입니다. 이 거짓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창용 총재라든가 한국은행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큰 그림. 어떤 지금 IMF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 한 사람의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고 이창용 일병 구하기 같은 지금 이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5천만 명을 희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5천만 명입니다. 아니면은 큰 그림이 뭡니까? 네, 투기 자본들. 한국의 사람들을 이제 자살을 시켜놓고 이 자살이 되면 경매 다 나가겠죠.
주가 폭락시켜놓고 부동산 폭락시킨 다음에 이 투기자본들이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헐값에 매입을 하겠죠. 이 큰 그림 빅피처를 만드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굉장히 제기됩니다. 지금 사람들 다 죽으려고 해요. 이 사람 빼고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겠다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전혀 다른 시장인데 이 사람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0.25%또 올린대요. 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거. 네, 이 미친 행동이에요, 미친 행동. 여기서 연금리 더 올린다는 건 미친 행동입니다, 거의. 환율까지 안정되고 있는데, 물가도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3%가 되어 있는데, 무슨 지금 금리를 올립니까? 명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래서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에 속지 말고, 네, 한국은행에 절대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살하지 마세요. 자꾸 자살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 자살을 종용하고 있습니까? 가계 수준 낮추려고. 뭔가의 성과를 만들려면은 빚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당하지 마라. 한국은행에 절대 당하지 마라. 여러분들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창용 총재 경질이 돼야 됩니다. 교체가 돼야 되고. 감사합니다.